텀을 두 개 받았죠. 하나가 논작물이고 하나가 과실손해보장 방식 과수작물이거든요. 오전에 아침에 첫 시간에는 우리가 정신이 맑을 때 논작물부터 하시게요. 책 순서는 과수부터인데 일단 이 논작물 변은 평가사들이 가장 평가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15점짜리가 됐든 5점짜리가 됐든 1, 2, 3회 때까지는 표에서 거의 60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표는 매년 안 빠지고 나옵니다. 그런다고 해서 표가 뭐 어렵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똑같은데 우리 그 가입자가 가장 많고 또 평가도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논작물 특히 표가 1과목, 2과목 합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논작물은 반드시 어떤 게 나올지를 몰라요. 항상 나오는 것들도 조금씩 변형해서 나오고 하다 보니까 논작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하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논작물은 말 그대로 밭이 아닌 논에서 기르는 작물들인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벼하고 밀하고 보리 세 가지 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보험의 목적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보험의 목적을 보면 벼는 이 보험료 납입일에 속하는 해에 벼는 이양하는 농작물이라는 거, 이 단어를 쓰고 밀하고 보리는 파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가로 넣기가 가끔 나오는데 가로를 열어서 벼에다가 파종이라고 쓰면 틀렸다 그러겠죠. 그래서 벼는 이양이라는 단어를 쓰고 밀, 보리는 파종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우선. 자, 12월 달에 수업을 했던 사람들은 봤겠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벼 상품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먼저 볼게요. 농가는 다 아시죠?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 또는 법인, 통틀어서 농가라 그러고, 농지는, 농지의 개념은 필지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필지 개념이 아니고 한 덩어리에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덩어리 토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릴 때 이렇게 각 지번이 부여되는 게 필지라 그러죠. 그래서 이 100번지라는 이 필지를 하나의 농지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전체가 농사가 짓고 있다, 벼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이 전체를 한 덩어리의 토지를 농지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의 토지 개념으로 필지와는 상관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농지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다음에 이양이라는 단어는 다 아시죠? 이양, 즉 우리가 모짜리에서 모를 길렀다가
정식 논으로 옮겨 심는 걸 이양이라 그렇죠. 직파는 물이 담겨 있는 그러한 논에다가 씨를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수직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출수라는 것은 제가 설명드렸죠. 벼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출수고, 자, 출수기는 농지에서 이런 이삭이 나오는 전체 이삭이 70% 정도 나왔을 때를 출수기라고 그럽니다. 기억나시죠? 저희들이 그 용어의 정의할 때 이렇게 퍼센트로 정의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꽂는 분화기가 몇 프로였죠? 50%. 신초발화기, 개화기, 개화기만 40%라고 우리가 그랬어요. 근데 출수기는 70%예요. 이거 가로넣기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막 섞어가지고 내거든요.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용어의 정의에서 나오는 게 이 퍼센트로 나오는 건 이 네 가지 뿐이에요. 나중에 오늘 배울 수학 불능이라든가 경작 불능 거기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건 65%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65%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건 조금 이따 공부하고 일단은 자 출수기 70%, 교화기만 40%, 나머지 꽂는 분화기라든가 신초발화기는 50%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좀 해두시게요. 다음에 수확기라는 건 이 농지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 여건 등을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그 지역 해당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 그걸 수확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는 것은 자 우리가 보험료가 산정이 됐을 때 보험료가 50만 원이다. 50만 원 전부 농민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준다 그랬거든요. 자, 복습 한번 할게요. 자, 설명드릴 때 저가전 투하고 벼만 뭐에 따라서 국가지원 보험료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항목만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하는 보험료가 달라지고 나머지는 전부 50%라 그랬죠? 그래서 저가전 종합위험 2와 벼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50에서 6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50%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약자 부담보험료라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자,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에서 40%를 지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농민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약 10% 정도. 이 정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보험의 목적을 봤으니까 보상하는 손해. 자, 제목이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논작물 그랬죠? 종합위험이면 어떤 걸 보장한다 그랬죠? 종합위험은 전부 보장해 주는 걸 종합위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한다 그랬죠. 이 세 가지를 전체를 보장해 주는 게 종합위험 보장이라 그랬죠. 이 중에서 특별하게 몇 개만 빼서 해주는 걸 특정위험 보장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달간 공부했던 것 중에서 특정위험 보장하는 것은 한 개뿐이었죠. 저가전 종합위험 2. 거기에 이 저가 후 과실손해보장이 특정위험 보장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종합위험 보장이니까 벼나 밀이나 볼이나 이 세 가지를 다 보장을 하거든요. 근데 벼 상품에 한해서 특약으로 우리가 그랬어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병충해를 본래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래 보장하지 않는데 특약으로 보장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벼 하나입니다. 다음에 특약이 아닌 보통 약관으로 보장하는 병충해 항목이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 복숭아, 과수 중에. 그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벼. 그리고 다음 주에 공부할 것 중에 이 네 가지만 우리가 병해충을 보장을 해주는데 나머지는 다 보통 약관으로 보장하고 벼만 특약으로 보장을 해요. 그래서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벼는 보장 못 받습니다. 그러겠죠? 제가 보장하는 병충해 벼 어떻게 오시라 그랬어요? 한번 소리내서 한번 해볼까요? 흰줄 벼도 먹게세 그랬죠? 그래서 흰잎 마른 뼈, 줄무늬 잎 마른 뼈 그랬죠? 벼는 멸구, 도는 먹은, 깨는 새는 자, 벼에서 특약으로 보장하는 병충해는 줄기차게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7회 때도 5개 이상 쓰시오 해서 5점을 줬고, 그러니까 반드시 흰줄벼도 먹게세 하고 외워두시고 어떤 사람 보면 흰줄벼도 먹게세만 외우고 그 밑에를 안 외워가지고 문제 쓰라니까 5개를 다 못 썼다는 사람도 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흰줄벼도 먹게세. 그래서 흰잎 마른 병, 줄무늬 잎 마른 병, 벼멸구, 도열병, 먹노린재, 깨씨무늬병, 세균성 배알 마른 병. 이걸 반드시 외워 놓으십시오. 자,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나오네요. 보상하는 손해를 했으니까 어떤 걸 보상하지 않느냐. 보상하지 않는 손해 기본이 이 앞 시간에 했어요. 뭐였죠?
기본이 8개라 그랬죠. 개수, 통병댐, 하기보. 대부분의 작물은 저 8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면 이것도 1번부터 8번까지밖에 없네요. 그러면 기본입니다. 개수, 통병댐, 하기보. 개가 뭐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수는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 통은 통상적인 영농활동인데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 병은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인한 손해. 벼 상품은 특약으로 방금 말한 흰줄벼도 먹개새 7가지 병충해를 보장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개수, 통병, 댐은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보상하지 않는 재해, 즉 자연재해나 화재가 아닌 재해로 제방댐 등이 붕괴돼서 발생한 손해. 이것은 뭐 수자원공사에서 저수지 관리를 잘못해서 물이 터져버렸다든가 이런 것들은 보상을 안 해주고 수자원공사 가서 보상을 받으라는 이야기겠죠. 다음에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기는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보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이 8가지는 기본이라 그랬죠. 개수, 통병댐, 하기보. 개수, 통병댐, 하기보. 이렇게 그냥 외워놓으면 보장하지 않는 손해는 개수, 통병댐, 하기본데 작물마다 약간씩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것만 외우면 되겠죠. 자, 다음에 보험기간입니다. 벼는 보장해 주는 게 많아요. 그만큼 우리 국내 대표 품종이기 때문에. 자, 일단 벼는 저 5가지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양직파불능고장이라는 건 이양 한계일이 있어요. 이양 한계일이라는 건 아무리 늦어도 벼를 언제까지 모내기를 해야 된다 하고 정해놓은 한계일이 있거든요. 그 한계일이 7월 31일입니다. 7월 31일. 그래서 이양직파불능고장이라는 건 보상하는 재해로 이양 한계일까지, 이양 안료일까지 보상하는 재해로 이양 한계일까지 전부 논밭에 모내기를 하지 못했을 때 보장을 해주는 거. 이게 이양 직파불능고장이고, 제2양 재직파는 이양하고 직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자기 부담 비율 이상으로 직파한 것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다시 이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것도 끝나는 날이 어차피 이양 한계일이 7월 31일이니까 그때까지만 보장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경작불능보장.
경작불능고장은 출수기 전까지. 경작불능고장이라는 것은 자, 보상하는 재해로 작물 피해율이 65% 이상일 때 나중에 다음에 보험금 공부할 때 다시 배우겠어요. 65% 이상일 때 해주는데 언제까지 해주냐? 출수기 때까지만 해주겠다. 다음에 수확불능보장이라는 것은 자, 벼의 출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적인 벼로 출하가 불가능한 거. 그것은 언제까지 해주냐? 수확기 종료 시점.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그게 언제까지냐? 11월 30일. 11월 30일. 다음에 수확 감소 보장은 보상하는 재해로 자기 부담 비율 이상의 그 수확량 감소가 발생했을 때 주는 건데 그것도 언제까지? 11월 30일까지. 이게 농작물에서 정의하는 보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2양 직파 불능 보장, 제2양 재직파 불능 보장은 끝나는 날이 7월 31일, 2양 한 개일. 다음에 경작 불능 보장은 출수기 전까지. 다음에 수확 불능과 수확 감소는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그때가 언제냐? 11월 30일까지만 보장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언제 이 보장들을 보장하기 시작하느냐? 이양 직파 불능 보장만 계약 체결일 24시고 나머지는 이양 직파 안료일 24시인데 이양 직파 안료일이 지나버렸다. 그러면 그때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보장을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밑에 특약 보면 병해충 보장은 특약으로 아까 보장을 해준다 그랬죠. 흰줄벼도 먹개새. 그 특약도 보험기간은 똑같습니다. 똑같죠. 보면 제2양 재직파 7월 31일 정작불능 출수기 수확불능하고 수확감소는 자,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그 시점은 11월 30일까지 같죠. 다음에 밀하고 보리는 그 정작불능 보장을 보면 수확 개시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나오는 정작불능 보장은 전부 수확 개시 시점입니다. 종기가. 이런 것은 그러니까 시험이 안 나오겠죠. 정작불능 보장. 왜? 모두가 수확 개시 시점이니까. 밀하고 보리 전부 둘 다 보험 기간은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그 수확기 종료 시점은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밀은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 단 수확기 종료 시점은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하고 외워두시면 편리해요. 밀개수육, 보리는 보개수육.
밀계수육, 보계수육하고 외워놓으시면 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에 우리 시험은 적자 생존이라 그랬어요. 적으면서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정말로 적으려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도 밀계수용 입에도 올라야 되지만 적으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공부가 우리 공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했던 게 전부 사실상 다 객관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관식 시험에 아주 익숙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알면서도 못 쓰고 나와요. 머릿속에서는 뱅뱅뱅뱅 도는데 시험장에서는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공부는 적어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자, 보험기간까지 했습니다. 이제 보험가입금액. 가입금액은 간단하다 그랬죠? 가입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라 그랬는데 가입 수확량은 킬로그램 단위라 그랬고 가격은 킬로그램당 농작물 가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보험 가입 금액은 10,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보험료의 구성. 다른 품목은 전부 정부 지원 보험료가 50%이기 때문에 뭐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었는데 벼하고 저가전 종합위험 2 상품만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순보험료의 50에서 60%를 지원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0, 15, 20%는 순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 바뀔 거예요. 이번에 올해 바뀔 거니까 이 프로테즈까지는 안 외워도 되고 아마 3월 달에 나오게 되면 책이 그때는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수치는 안 외워도 되고 그냥 이 벼 상품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정부 지원 보험료가 차등 지원된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미라고 보리는 순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거. 지금 현재까지 업무방법서에 비율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일단은 강의안을 만들어 왔는데 이 수치는 신경 쓰지 말고 보세요. 바뀔 거니까. 다음에 부가보험료는 회사의 경비가 되는 보험료라 그랬죠. 순보험료는 보험사고 시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고 부가보험료는 쉽게 말해서 보험회사 운영비예요. 보험회사 운영비. 그래서 부가보험료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또 우리 업무방법서에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비율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끝만 순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거고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운영경비다 하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아까 이 전 시간에 가수작물 배울 때 보험료의 기본이 뭐라 그랬죠? 기본.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지역별 기본 영업요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라 그랬죠. 여기에다가 있으면 말고, 아니,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마는 거.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이라 그랬죠. 그랬는데, 벼 상품은 가지 손에다가 두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벼만. 그러니까 저가전하고 벼는 상당히 좀 특이하죠. 다른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가지손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친환경 재배 할증률 곱하기 1 플러스 직파 재배 농지 할증률, 이 두 가지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에 보험료를 계산하라는 시험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이 벼하고 저가전2는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거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가지손 뿐만 아니라 친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예제를 주고 보험료를 계산해 보시오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환경 재배 할증률이라는 건 우리가 농지에 적당한 농약도 뿌리고 막 이래야지 양이 많아지는데, 수확량이 친환경 재배한다고 하다 보면 수확량이 줄겠죠. 그래서 보험료를 조금 더 내라 하고 주어지는 게 친환경 재배 할증률이고, 다음에 이렇게 열을 딱 맞춰서 모내기를 하게 되면 수확량이 아무래도 더 많아지는데, 직파 재배로 이렇게 뿌리다 보면 벼들끼리 부닥치고 서로 크려고 막 경쟁하다 보면 못 크는 벼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직파 재배는 수확량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할증료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벼는 가지손 친직, 친이 친환경 재배 할증률이고, 직은 직파 재배 농지 할증률. 이 두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벼가 이렇게 다른 거하고 조금 보험료 산출하는 방법이 다르더라 그러면 또 다른 게 뭐가 있었지 하고 생각을 하시고, 자, 저가전 종합위험 가셔서 한번 확인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항상 보통약관이나 특별약관이나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보통약관, 만약에 문제가 주어진다면 보통약관 보험가입금액 얼마, 특약 보험가입금액 얼마, 보통약관 지역별 영업요율 얼마, 특약 지역별 영업요율 얼마, 이렇게 하고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골라서 대입해서 풀면 되고, 자, 다음에 미라고 보리는 똑같습니다.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곱하기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그래서 가지손 이렇게 해놓으시면 된다 그랬죠.
다음에 보험금. 제가 수업하는 건 항상 지금 오늘이 네 번째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셔야 될 건 항상 보험의 목적,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 기간,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 이 순서대로 쭉 공부를 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자, 보험금. 보니까 벼가 엄청 많죠. 벼는 일단 수학감소보험금, 경작불능보다 먼저. 자, 벼 상품에서 주어지는 보험금이 5가지입니다. 5가지. 그래서 수학감소보험금, 2양 직파불능보험금, 제2양 재직파보험금, 다음에 경작불능보험금, 수학불능보험금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감소보험금이라는 건 지급 사유를 보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주느냐? 똑같아요. 보험금 수학감소는. 제가 보험금은 가피자라 그랬죠. 가피자. 기억나시죠?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라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보험금은 가피자. 보험 가입금액, 피해율, 자기부담 비율. 그래서 피해율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피해율은 평수 미평이라 그랬죠. 평수 미평. 평은 뭐라 그랬습니까?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는 수확량. 마이너스 미는 미보상 감수량. 이것들을 뺀 것을 뭘로 나눈다고? 평년 수확량으로. 그래서 나오는 게 피해율이라 그랬어요. 자, 수학감소보험금은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벼, 밀, 보리 세 개 다 해당하는 보험금이고 산출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됐죠? 수학감소보험금. 다음에 이양직파불능보험금. 이건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농지 전체를 이양직파하지 못한 경우에요. 농지 전체에다가 밑줄 그어 놓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씨는 자기 농지가 2000제곱미터인데 이중 800제곱미터를 이양직파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 이양직파불능보험금을 줄까요? 안 줄까요? 못 주겠죠. 농지 전체를 못했을 때 그때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험금은 어떻게 주느냐?
자,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10%만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부담 비율에 상관없이. 왜? 이양직파를 하나도 못했으니까. 그러면 그 밑에 중요한 말이 나오거든요. 기타사항. 이 이양직파를 하지 못한 이유가 나한테 있어. 농민한테.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래서 그 이양직파를 못한 이유, 논둑정리나 농갈이나 제초작업이나 시비관리, 제초제살포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즉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서 이양직파하지 못한 것은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 하는 거, 그거 한 가지. 두 번째, 이양직파 불능보험금을 지급을 했어. 그러면 그 농지에 대한 보험계약이 종료가 돼 버립니다. 종료가. 그러면 역시 그 이후에 나오는 뭐 수확감소보험금이나 수확불능보험금은 안 주겠죠. 그래서 한번 보게요. 자, 논둑정리, 농가리, 비료 시비, 제초제살포 등 이양 전의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이양직파 불능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두 번째, 이양직파 불능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되는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아요. 왜? 보험금 지급이 됐으니까 환급보험료는 안 주겠죠. 자, 다음에 제2양 재직파 불능보험금. 자, 보험기간 내에 여기는 자, 면적 피해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면적 피해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즉 제2양 재직파를 해야 되는 면적, 그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자, 면적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지 보험료를 줍니다. 보험금을 줍니다. 자,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해야 되고 제2양 재직파를 해야지 보험금을 주지, 제2양 재직파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항이 충족돼야 된다는 거 먼저.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이 충족이 됐을 때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 이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제2양 재직파 제2양 재직파 25%,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 이 금액을 곱해서 주거든요. 자, 면적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냐? 전체 면적을, 피해 면적을 전체 면적으로, 즉, 그 보험 가입 면적, 피해 면적을 보험 가입 면적, 즉, 전체 면적이겠죠. 전체를 가입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제2양 재직파를 한 면적이 300제곱미터다. 300제곱미터다. 이랬을 때 일단 먼저 제2양 재직파를 한 면적이 10%를 초과했죠. 300이니까. 그리고 제2양 재직파를 했어요. 그럼 보험료를 줘야 되겠죠. 이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보험 가입 금액이 내가 1000만 원입니다.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이 30%죠. 그렇죠? 30%. 이렇게 해서 제2항 재직파 보험금이 산정이 돼요. 근데 작년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그 시험도 약간 오류가 있는 문제였는데, 자, 제2항 재직파 조사를 나가서 보니까 제2항 재직파가 필요한 면적이 수치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5,000제곱미터다. 이게 선조사를 나가서 보니까, 그래서 후조사 제2항 재직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서 보니까 3,000제곱미터만 제2항 재직파를 했다. 이랬을 때 면적 피해율을 곱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랬어요. 10%를 초과하고 제2항 재직파를 했을 때 보험금을 준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뭐로 면적 피해율을 산정해야 됩니까? 후조사. 두 번째 가서 보니까 제2항 재직파를 한 면적만 가지고 면적 피해율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 문제가 작년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 자, 보상하는 제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제2항 재직파를 한 경우에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을 계산해서 준다. 그러면 면적 피해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제2항 재직파 한 면적, 즉 피해 면적 나누기 보험 가입 면적, 즉 전체 면적, 이렇게 나눠서 면적 피해율이 나온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2항 재직파를 했을 때 주니까 쉬었다가 경작불능 보험금 하시게요. 경작불능 보험금은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